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제 볼게요. 자, 미국 독립혁명의 1번 문제에 보면 이제 메인파워 서약이 나오거든요. 그 메인파워 서약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때 이제 서약의 주체 이렇게 쓰는데 청교도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청교도보다는 페이그니 파더스라고 쓰거나 아니면 청교도 분리파 페이그니 파더스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교도 안에서도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이제 독립교회를 만들자라는 흐름들이 이제 피그린 파더스고요. 이때 이제 초창기 때 영국 식민지 특징은 성서를 기준한 신정 정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서국가의 교회 중심 운영했고 사회적 평등을 이뤘던 그런 사회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세속국가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63페이지에 청교도에 관련된 내용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보면 다음은 18세기에 발표한 선언문이다. 자, 이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쓰고 사건의 전개 과정 영향을 미친 국제 정세를 기술하시오. 자, 요거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예. 제가 풀었는데, 저는 맞게 썼는데, 제가 아는 얘가 프랑스 인권선언서를 썼어. 왜냐면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프랑스 인권선언하고 미국의 독립선언은 좀 달라요. 왜냐면 1조, 2조, 3조 이런 내용이 없고, 일단,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그 다음에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지 않으면 다른 답안이 나와버려. 요거는. 자, 그럼 경제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국의 대식민지 정책에 대한 변화도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중상주의 통제가 더 강력하게 시행됐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각주했죠. 그리고 또 세계 획득한 지역부터 진출을 원하는 식민지인들에게 에르간의 산맥 서쪽 지역에 대한 식민지 이주를 금지시켰죠.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국제정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세력균형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보면 돼요. 그때 영국이 곳곳에 싸우면서 많은 적들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미국 편 썼죠. 자, 한 번씩 다 영국한테 깨진 사람들이야. 얘네들. 그 다음에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유럽의 다수들이 무장 중립이에요. 무장 중립은 뭐냐면 지금은 중립지키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미국에 가담하겠다. 물론 이제 이게 실질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상당히 심리 정서적 압박감이 오잖아요. 영국한테는. 자, 그래서 영국을 국제에 고립을 했다. 영국이 너무 나가니까 튀니까 뭐예요? 견제 심리죠. 그래서 이것도 세력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세에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였냐면 그 당시 이제 7년 전쟁 끝나고 독립선언서, 그 다음 미국과 관련된 노예해방선언서,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4-1, 2번 문제 보면요. 이게 4-, 가에서 밑줄친 기획과 관련된 루크의 정치 철학을 설명하고, 자, 기획은 뭐와 관련된 거야, 지금?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에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 생명, 자유, 행복에 추구했다. 이 권력법에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대한다. 자, 이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죠? 루크의 정치 사상이죠. 루크의 정치 사상을 쓰시면 돼요. 예, 루크의 정치 사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루크의 정치 사상에서 그냥 인민과 동의해서 왕에게 위임한 게 아니라 정부한테 위임한 거예요. 예. 보통 왕왕 그러는데, 그건 예전에 말한 것처럼, 명예혁명 끝난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역사가 해석이 갖다 붙여진 거고, 자, 하여튼 있고, 미국의 독립혁명 가정 쓰시면 되겠죠. 예.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왜? 너무 길게 서술되니까.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 자, 근데 니은의 미국 독립해방, 노예해방선의 의의환경 나오겠죠? 네,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의인은 뭐 남북의 흑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전쟁을 북부에 승리할 수 있었고 영국의 지식인들이 지지를 이끌어내서 경제에 밀접한 남북 호의적인 영국 정부가 남북을 도와줄 수 없는 명분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향계는 이제 노예 해방이나 본질적 문제보다는 남북 정쟁사에서 북부에서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해서 썼다.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고 노예 방류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죠. 남북 계속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투표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백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냐면 저게 고양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can 쓰면 맞게 해줘. 그래서 투표권을 줘. 근데 흑인들에게는 어떠냐면 미국의 미국의 헌법을 줘요. 헌법 내용은 이걸 라틴어로 옮겨 쓰시오. 그 다음에 저기 유리창에 있는 빗방울을 개수가 몇 개인지 세워보시오. 이거 맞힐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얻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 존슨 대통령 때 민권 정책을 했죠. 그때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연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등법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남부의 미국인들이 어떻게 되죠? 남부의 흑인들이 투표권 행사하면서 이제 분리화돼, 그러니까 분리 정책들 있죠? 이 분리 정책들 하나하나 타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한동안 뭐냐면 남부의회에서 흑인들 차별하는 법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투표권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죠? 그 하나하나 이제 없어지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공업화가 되죠. 특히 이제 미국에 뭐가 나아지죠? 대륙 횡단철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작 농지법 같은 것들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흑인 노예들이 또 북부에 들어가면서 공장에 이제 상업 노동력을 이제 활용하게 되고 등등을 쓰시면 되겠죠. 요때부터는 이제 남북 간의 대립보다는 동서 간의 대립이 훨씬 더 심해진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근본이 논쟁이냐 음본이 논쟁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 배경을 좀 같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프랑스 대혁명을 보죠. 프랑스 대혁명도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프랑스 혁명이 뜸해요. 그래서 요번에 근현대사 부분 문제들을 보면 되게 독일사 중심으로 해요. 독일사. 비스마르크 부분도 있고, 되게 독일사, 미국사 이렇게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사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되게 어딜 전공했냐면 독일사를 전공했어요. 독일사.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학 비용이 좀 싸게 먹히죠. 예, 사회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독일로 많이 유학 가갖고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독일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 공부할 때 독일사 중심으로 좀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스마르크 3월혁명 프랑크푸르트 헌법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일단 프랑스 혁명을 보면요. 자, 프랑스 혁명 진행 과정에서 자코뱅의 집권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던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요? 이들은 소시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키르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상키르트는 쌍은 없다는 뜻이죠. 프랑스어로. 키르트, 거기에 바지 밑단을 조여주는 키르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이라는데 수공업자들이나, 근데 그 계층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쌍키르트예요. 예. 그래서 이 쌍키르트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들은 사유재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사유재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양극화 형성을 반대해. 그래서 그때 이제 동시에 영국에서는 뭐가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계층 간의 어떤 양극화 형성을 바라보고, 이거 사유재산의 어떤 양극화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두세 배 정도, 세네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좀 인정해. 근데 지금처럼 CEO라고 해갖고 일반 노동자들의 100배, 200배 이렇게 월급 받는 거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쌍키르트다. 그래서 이 쌍키르트가 국민공회를 지지를 해줬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쌍키르트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쌍키르트의 사고방식이 프랑스에도 계속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걸 자코뱅주의라고 하죠. 자코뱅주의.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년 기출 문제인데, 자, A는 제3신분은 이제까지 아무것이 아니었으나 앞으로 그 무엇이나 되고자 한다.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시에라스가 쓴 제3신분은 무엇이냐 팜플렛이야. 예. 그래서 이제 혁명 정야 프랑스 기준은 A와 같은 제3신분의 열망을 가소평가한 나머지 스스로 혁명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혁명의 계기가 된 귀족들의 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 자, 요 3신분은 무엇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거 이제 먼저 가정을 보면,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됐냐면, 재정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재정 문제에서 이제 그때 뭐 티도구나 이런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귀족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려고 했잖아. 성직자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명사회를 조직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사회를 조직하면 안 되겠다 반대해가지고 예전에 잘 없어진 삼부회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자고 하죠. 그래서 삼부회 선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시리아스가 제30은 무엇이나가 팜플렛을 내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차별받았다. 앞으로 뭐냐면, 3부회보다는 국민의회라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자. 30부로 구성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후의 문제죠, 이거는. 그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뭘 쓰냐면 그때 이제 귀족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집단별 투표죠. 근데 이에 대해서 평민들 뭘 요구했죠? 개인별 투표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집단별 투표와 개인별 투표 요거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거 3부회 아니냐. 근데 3부회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이제 30분이나 무엇이나 그 책이 그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얘기니까 지금은 이게 맞지가 않아, 시기적으로.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와 같은 조치가 발탁이 된 부유자의 계급 신조가 뭐냐? 자, 물질적 공납의 유상 폐지, 국민의회 때 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공납의 유상 폐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산물지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이 생산물지대는 우리가 이제 땅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소작인이 지주한테 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냐면, 동료였던 사람이 예전에 주인에게 내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봉건제 유산이죠. 근데 이 생산물지대를 사고팔고 하면서 부유자들이 이제 생산물지대 수취권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럼 부유자 입장 볼 때는 이거를 폐지는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유재산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물지대의 그런 것들 같은 공납적 그 물질적 공납은 유상 폐지하자. 이 내용이 뭐냐?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사유재산 폐지. 그 사유재산을 폐지할 때는 돈을 주고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보호, 사유재산 신성 불가침 이런 권리들이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상폐주 폐지하는 것은 언제예요? 이거는 국민 공회 때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폐지됐어. 실제 거치지도 않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와 관련돼 갖고 불효조합 위원들이 빈민들이 잃을 것이 없으나 책임질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정치는 이것을 뭐냐 제한 선거죠. 그래서 이때 국민이라는 의미가 지금처럼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 뭐죠? 국민이 할 때 국민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투표권은 그 당시에 누구를 의미한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우주와 계층을 의미한 거야. 그래서 제한 선거다. 평등 선거, 보통 선거가 된 것은 언제 때죠? 국민 공회 때죠. 예. 그래서 국민 공회가 이제 만들 때 8.5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보통 선거를 통해서 남자의 보통 선거를 통해서 국민 공회가 형성되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헌법에 그걸 명시화 시켜가지고 했지만 그 후로는 잘 안 됐어. 그럼 왜 안 됐냐?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헌법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죠. 그래서 잠깐 유보된 거죠. 예. 그래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제3자격자 투표권을 제한하면서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제한을 뒀죠. 예. 그래서 능동적 시민에게만 뭘 줬다? 투표권을 줬고 이들은 국민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그래서 요때 주권주의는 국민주권주의가 되는 거야. 지금처럼 국민주권주의는 의미가 달라요, 요때는. 예. 자, 그 다음에, 2-4번. 전쟁 와중이고 주변으로부터 침략이 오고 막 내란이 일어나니까 물가가 어떻게 했어요? 뛰겠죠. 그래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국민공회 때죠. 국민공회 때 무슨 제도를 실시했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죠. 최고 가격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혁명 전쟁 있고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있었고 대불 동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또 반란도 있었고 망당파 반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 시기였어요. 그래서 국민공회 때 그 당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다. 자, 최고 가격제는 누굴 위해서 하는 제도예요? 에?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를 위한 거죠.
반대로 대공황 때 뭘 실시했어요? 이건 최저가격제죠. 이건 뭐죠? 생산자들을 위한 거죠. 최고가격제는 이제 역사에 보면 하나 더 했죠. 로마 시대 때 누구죠?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최고가격제 실시했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3부의 소집 과정, 그 과정들이 관련된 문제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서양의 어떤 정치 사상가의 글이다. 이와 관련해 물음을 답하시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법을 스스로 집행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불편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의 일정한 권리를 양도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자연법이 집행한 행정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이때 명시할 것은 자연 상태에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명시되지 않는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양도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일부는 양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부분 양도설이죠. 그걸 놓고요. 그 뒤에 또 확실한 건 인민은 정부에 대항할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정부가 해산시키고 저항권이죠. 이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대표적인 게 뭐죠? 재산권이야. 그러니까 재산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돈을 건드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는 그 내걸던 그 프랑스 인권선서 보면 루스의 견해도 있지만 일반이지 그처럼 아까 전에 뭐냐면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권리 내용 있죠? 요거는 루스의 권리가처럼 성명하지 못해요. 무슨 권리? 루크의 권리. 루크. 루소는 재산에 대해서는 뭐냐면 기본권, 자연권 인정하지만 신성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권리에서 제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요때 루크가 이제 살았던 시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떤 국가 체제를 비판한 것이다. 절대주의 국가 체제를 비판한 거죠. 예. 그 당시 뭐 제임스 뭐냐면 1세, 2세부터 해갖고 그 스투어트 왕조의 절대주의 체제 지향하는 것을 비판한 거고, 그리고 이 루크의 사회개혁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명예혁명이나 권리장정 후에 낸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추인해 준 거죠. 이걸요. 예.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추인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적 프랑스의 인간과 승민의 권리소는 신성불가침 구정한 권리는 무엇인지 쓰시오. 요때 신성불가침 아까 전에 루크의 영향을 받아서 뭐죠? 사유재산권이죠. 사유재산권 건들지 말라는 거야. 건들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공공의회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뭐냐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봉건적 공납에 유상폐지예요, 무상폐지요. 유상폐지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유재산을 되게 강조하는 분들 되게 많죠. 우리나라 집단에. 그 대표님은 사립학교. 그런 사람들 사립학교를 뭐 자기 재산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이거 좀 초기 때 버릇을 잘못 길렀어. 그래서 사립학교만 진짜 제대로 해서 인사권만 국가에 가져서 뭐예요? 완전히 티오가 확 늘잖아요. 예. 참 안타까워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이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뭐냐면, 길어요. 잠깐만, 뒤에. 예. 그래서 이거 원래 역교론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역교론과 관련돼갖고, 이제, 그, 내러티브 아시죠? 예, 내러티브 보면 구성주의의 문제점에서, 구성주의를 할 때 내러티브 문제점에서 맥락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관련돼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사 문제만 좀 떼가지고 한 건데, 일단은 이게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삼부의 소집부터 해갖고 대미도 반동까지 기술해라. 그래서 이거 쭉 있는데 요거는 절대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대략만 이제 좀 보면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그 평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인데, 자 일단은 뭐 573페이지 보시면. 자, 프랑스 혁명 개간해갖고 3부의 수집부터 해갖고 대미도 반동까지 쭉 썼고, 그런데 저기 프랑스 혁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쿠벤적 관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부르주아 중심의 어떤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이행했다. 보통 교과서나 개론 관점은 이건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 관점이 등장해. 이걸 종전의 어떤 관점을 수정했다 해서 수정 관점이라고 하는데, 수정주의 관점이 나는데, 요건 좀 우파적 해석이야. 그래서 혁명을 통해 변한 게 없다. 다만 뭐냐면 방향점만 제시해줬다.
이렇게요. 근데 하여튼 고전해설이나 수전해설이나 좀 거시적인 관점이죠. 예, 거대 담론적 관점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그 6, 70년대 들어간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은 이 사회적 총체성을 다 없애는 거야. 뭐, 앙시에니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프랑스 혁명 시기의 어떤 특정 개인이나 사건, 지방, 행위만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신문화사적 관점이 도입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이상. 예. 요거는 너무 이제 그 강대하고 기술할 게 많으니까 나오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다음 것은 18세기 말에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 자, 밑줄친 이 위의 주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쭉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다 이제 어떤 의회의 무능함을 이제 질타한 글인데, 요때 의의는 뭐냐면 국민의회예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회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물가 상승, 실업자 증가, 식료품 풍기 같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 예.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도 있는데, 국민의회의 주장이 아닌 것들을 골라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모든 시민은 언론의 자유가 갖는다. 그리고 사상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가장 소중한 인권의 하나이기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789년 인권선언서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2번은, 자, 의회는 연설과 토론 혹 변론의 자유를 갖는다. 이는 예로부터 보장된 여러 권리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인데, 요거는 1793년 인권선언서. 우리가 인권선언서 하면 1789년만 생각하잖아요. 국민공회 때도 인권선언서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개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어. 빼버렸는데, 또 해석을 넣었다면 또 권리장전과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장전에 의회 내 면책권 보장 내용이 있거든요. 모두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주권은 원래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누구나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대되지 않는 권리나 권위 행사에서 이건 국민주권설이죠. 1789년 헌법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인 1793년 국민주권설과 함께 모두 강조하는 인민주권설이 더 강조돼. 인민주권설. 인민과 국민은 다른 개념이야. 지금은 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일단 인민과 국민, 그러니까 인민주권서가 국민주권 다른 게 뭐냐? 국민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자 계층들만 얘기야. 그리고 정치 참여도 투표권에 한정돼서 얘기하죠. 근데 인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뭐냐면 그 국경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인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투표권 외에도 기본적으로 투표 깔고 뭐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정치적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주권설, 인민주권설 이렇게 개념도 또 다른데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1789년에 있는 내용이야. 인권선언에 있는 내용인데 4번도 이제 1789년에 인권선언수죠. 자, 이 관련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정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산권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유 다음에 재산을 뒀잖아요. 근데 참고로 1793년 인권선언은 재산이 어디로 가냐면 뒤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앞에 평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재산권도 여러 가지 가치적 제약을 받는다는 거야. 1793년은. 그래서 이거 좀 대비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1789년에 인권선언이 있는데 공적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주변의 반혁명사역과 대응하기 위한 거죠. 이건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군사력, 공적 군사력은 시민들에 의해서 구성된 게 아니에요. 뭐죠? 상비군들, 왕에 의한 군대죠. 근데 여긴 누구야?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로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군대, 징병제죠. 그래서 획기적인 거야. 지금은 당연하게 한 거지만 그 당시에도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군대 안 가려고 도망간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든. 예, 그래가지고 지금하고 비슷한데 군대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전쟁 나서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쟁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전쟁을 하면 이겨야죠. 일단. 이기지 않으면 노예가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575페이지에 뭘 실어놨냐면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차이점을 실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회는 상층 부르주아, 그다음 국민공회는 하층 부르주아와 상크리트가 연합돼서 났고 주권위는 국민주권원, 그다음 국민공회는 인민주권원. 물론 여기에서 국민주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인민주권을 더 강조했다는 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사유재산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다른 권리에서 제약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평등에서 권리의 평등을 강조하죠. 워낙 기회 평등이야. 근데 항의 평등은 결과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야. 그래서 어떤 평등을 이루면 그 말로 평등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뭐죠? 경제적 평등해야지만 공평하게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면 실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돼. 그래갖고 이제 국가가 뭐냐면 개입을 해갖고 분배를 해주는 거죠. 못 사는 사람을 너무 못 살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의 평등, 경제적 평등, 실질 평등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6번을 보면요. 자, 6번은 이제 내용을 보면,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은 이제 가는 뭐겠어요, 이거는. 명예혁명 끝나고 났던 권리 장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뭐죠? 1789년에 했던 그 프랑스 인권선언서죠? 그럼 다는 이제 뭐겠어요? 이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그럼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보면, 자, 가의 선언은 국왕 제임스 2세의 동의를 얻었다. 아니요, 제임스 2세는 도망갔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딸이었던 그 메리하고 그 남편이었던 월렴 3세가 됐죠. 나중에 공동왕으로 추대되면서 이 사람이 권리장전 승인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1789년, 그 삼신부회, 삼부회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삼부회라고 하는데, 요즘엔 삼신부회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신부회는 나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발표했다. 근데 이제 삼신부회가 이걸 나를 한 게 아니라, 이건 뭐죠? 후에 이제 국민의회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토마스 제퍼슨이 다의 내용에 들어간 독립선언을 기초했죠. 미국의 독립선언서.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의 3대 대통령이기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나와 나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죠. 예. 그 다음에 나는 공화국 수입을 첨부했다. 언뜻 맞은 것 때문에 다 틀렸어. 일단 가는 뭐죠? 입헌 군주제. 나도 아직까지는 입헌 군주제. 언제 공화국이에요? 국민 공회 때죠. 그 다음에 다는 뭐죠? 이대 이제 최초 공화국. 그래갖고 이거 틀렸죠. 그 디귿과 니은 답이 맞는 건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넘어갈게요. 산업혁명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딱 보면 08년 이후로 소식이 깜깜해.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 때,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 산업혁명 얘기가 좀 그래. 왜냐면 사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무슨 기계 장치가 뭘 만들고 하는 건 이거는 기술 과정까지 그 역사하고 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산업혁명 결과 이 정도인데 결과를 만들려면 예문이 필요하잖아. 사조가 필요하고 별로 없어. 뻔하 보이는 사조들이야. 그래갖고 문제를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 중요한 건데 불구하고 최근에 문제가 안 나와요. 이 부분에서. 산업혁명은 객관식 문제를 내기는 편한데 주관식 내기 보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어. 일단 보면 자, 유럽의 이제 경제사회가 봉건주의 자본주의 이행하는 14세기, 17세기 나타난 그 뭐냐면 사실로 받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이거 산업혁명 관련될 수 없죠. 뭐 산업혁명은 이제 18세기 후반 관련된 건데 일단 뭐 벌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넣었는데 일단 1번 인크루즈 운동 생산수단에서 분리된 빈민들은 곡반어 임금 노동자 흡수됐다. 요거 틀리죠. 자, 인크루즈 운동의 생산수단을 분리된 빈민들 생산수단 뭐예요? 토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농민들이 자기 토지는 소유하지 못해도 뭐는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권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제1차 인크루즈 운동이 일어나면서 2차 거쳐서 뭐죠? 3분할제라고 해갖고 일어나죠. 그래갖고 그 젠틀리들이 그 자기 토지를 뭐예요? 그 요몬 같은 중소농민들 다 요몬 같은 사람들이 다 집중을 시켜줘. 그래서 차경행해지잖아. 그래서 경작권도 양극화가 일어나. 그래서 나머지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농업 노동자에 전락하거나 아니면 그 일부가 도시로 올라가서 빈민화돼요. 그래서 1차 인크루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빈민화된 그 농민들을 제대로 뭐냐면 통제를 못했어요. 맨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구걸하고 했어. 그래서 그때 엘리자스 영향 때인데 그때 만들었던 법이 빈민법이에요. 예.
근데 2차 잉크루즈 운동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들을 뭐죠? 농업 노동자로 통합했죠. 예, 이런 것들인데 거기 임노동자라는 의미가 참 예매해. 이게 공업 노동자인지 농업 노동자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곡바로라는 말이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곡바로 뭐 이런 문제는 아니죠. 천천히 진행돼. 곡바로. 그래서 그 영국 같은 나라는 뭐냐면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보통 국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농업혁명이 한 100년 일어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때다 산업혁명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곡바로 아주 급속하게 근대화됐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은 뭐예요? 급바로 이게 우리나라 맞아. 우리나라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60, 70년대 공업화되면서 곡바로 뭐죠? 농업에서 배출된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공장 노동자가 소통하지만 프랑스나 유럽 같은 거 아니라 얘네들은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이런 것도 시간을 가지고. 자, 이번에 보면 동료의 총락 공동체 조직이 발달되면서 농민이 영주와 계급 투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지문이 틀린 거죠. 서유럽과 관련된 내용이고 서유럽에서 영주 계층이 왕권과 농민의 희생이 될 거로 그들의 정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자, 영주 계층이 왕권과 농민의 희생이 될 거가 아니라 서유럽에서는 오히려 이제 왕권 때문에 그들의 지위가 약화됐죠. 예. 그래서 요건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가격혁명은 토지 재산 가치의 저하, 실제 임금의 하락, 그 다음에 생산 이후의 이윤의 증가.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가만히 보면. 왜냐면 가격혁명 실제 임금 하락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가? 실제 임금이 하락했잖아. 근데 여기 생산 이윤과 산업 이윤 증가 맞죠? 금융 비용은 줄이잖아. 그러면서 이윤을 더 증가했는데 뭐가 틀릴까요? 이거? 토지의 재산 가치의 저하? 이거 틀리죠? 왜 가치가 틀릴까요? 재산 가치가 올라가지. 아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토지 가격은 뭐예요?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수록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토지 재산 가치의 상승이 돼야지 맞는데 아마 이 문제 만들 때 지주들의 지대에 그것 때문에 지주에 손해봤다는 걸 좀 강조해서 이런 걸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재산 가치의 상승이 맞는데 가치 저하는 이게 맞지가 않아. 이거는. 예. 근데 일단은 다 틀렸죠.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좀 가까운 것은 4번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4번이라고 해놨어요. 일단. 근데 이걸 뺏기는 애들이 졸다 뺏길 수도 있어. 토지 가치, 자산 가치 상승을 했는데 지가 잘못 뺏겨갖고 저하라고 적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있어. 그래서 이건 지금 정확히 몰라. 이게 90 몇 년도야? 94년도는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인데 그 대학교 입학할 때 문제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답이 애매해가지고 4번 적어놨어요. 제가 일단 다 틀려요. 일단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 결과와 관련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산업자본 축적됐죠? 자기가 이제 직접 판매를 통해서 자본을 추측하는 산업자본가 등장했고, 그 다음 노동자에 등장하면서 항상 뭐가 하죠?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경제사상 등장.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이미 예전부터 등장했어요. 예, 산업혁명 이전부터.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뒤에 18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참 그 전에 등장했던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3번은 보면, 자, 3번이 제일 문제가 많았던 문제인데, 이게 08년 기출문제야. 예. 그래서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에 관한 글이다. 가의, 한 줄이나 설명하고, 나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리고 다의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천연적 이점을 갈 거야. 영국의 프랑스에서 천연적 이점이 많은 게 뭐냐면, 석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은 제 원동력이 뭐예요? 석탄이죠. 제2차 산업혁명은 석유고, 석탄이 되게 많았다. 석탄이 깔렸어. 근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석탄이 적어.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되게 영국은 석탄이 많기 때문에 석탄을 통해 증기기관을 돌리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가품들, 그리고 필수품들 많이 찍어내.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적다 보니까 증기기관을 잘 못 이용해요. 그러니까 주로 뭘 이용하냐? 수력을 이용하거든요. 수력을 이용하니까, 적게 만들 수밖에 없어. 적게 만들면 가치를 좀 약간, 이윤을 극대화하면 뭐죠? 이거
고급 제품들 주로 만들어. 손님이 많이 가서.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게 뭐가 많아요? 명품들이 많잖아. 예, 소수에 위한 명품들. 이렇게 좀 있는데, 일단 영국은 국내 석탄 생산의 매장이 풍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는 이제 목탄을 가지고 이제 제철을 했거든요. 근데 목탄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 단가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석탄을 가지고 이제 제철을 하는데, 석탄을 가지고 제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은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나에 들어갈 것은 이제 다비드가 석탄을 가공해서 뭘 만든 용광로, 코코스 고를 만들어요. 용광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선천이 있는데, 선천은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걸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단단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가 이제 퍼들법이 있고, 퍼들법. 예. 퍼들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퍼들법 같은 것도 있고, 교반법. 이런 법들이 있었다. 퍼들법이 교반법이죠? 그 다음 악연법. 퍼들법과 악연법 있어요. 거기 악연법도 적어 놓으세요. 네. 퍼들법은 뭐냐면, 그 선천을 코코스에 넣고 가열할 때 액체 상태에서 세마떼기도 들어와서 휘저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들어와서. 되게 원시적이죠? 네. 좀 발전된 것이 악연법인데, 요거는 TV에서 자주 보셨을 거야. 거기, 딱, 우리가 이제, 그 새벽에 이제 또 TV 시작할 때, 대한민국 해갖고 막 예국가 하잖아. 그래 놓고는 그 포항제철 오면서 막 그 샘물이 쭉 오면서 그 밑에 막 기계가 놀려고 해갖고 돌려가지고 이걸 샘물 속에 샘물이 지나가면 펑펑 퍼지죠. 그게 악연법이야. 그래갖고 이제 액체 상태 철제를 논료 사이에 통과시켜서 불순물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이 선천을 뭐냐면 반제품인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가공해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만들고 그런 건데, 이 퍼들법과 악연법은 이거는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거 뭐 석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항제철 그 사이트에 가서 찾았어. 요거는 진짜 역사과 문제가 아니라 어디 그 기술과 가정? 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교육하게 보면 뭐야? 타당성을 잃은 문제죠. 이런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를 맞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게 계신데 이분 떨어졌어. 다른 데서는 다 뭐냐면 틀리거든.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신기하고 이상하고 뭔가 신기한 건 잘 맞춰. 근데 주로 맞추라고 한 그 네 문제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증기기관의 사용법인데, 증기기관 이제 활용할 때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탄광에서 물을 배출할 때 이용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영국도 이제 뭐냐면 석탄이 많아가지고 노천에 석탄이 깔려 있거든요. 그냥 주웠어. 근데 계속 줍다 보니까 어떻게 모자르겠죠? 땅을 파기 시작해요. 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하수가 펄펄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증기기관을 이용했죠. 예, 증기기관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막장까지 쭉 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팡을 파다가 계속 가서 그때 이런 걸 뭐야? 막장이잖아. 그래서 막장 인생이란 말도 여기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강상업이 발달됐어요. 그 땅을 파가지고 뭐 동이나 구리나 뭐 납이나 이런 걸 캐거든요. 은이나. 그때 이제 막 땅을 팔 때 요새도 지하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봐. 그래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법을 개발을 했어. 인력을 동원해갖고 물을 하나하나 동원해서 퍼올리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아트란사 일본사에 실려 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인력을 했는데, 수작업을 했는데, 이걸 뭐냐고 했냐면, 기계에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18세기 기기의 발명과 기술 혁신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이제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던 방적계 방직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산업혁명 선명인데, 자,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난 게 뭐냐. 이 교과서 많이 나오죠? 일단 뭐,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가 안정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자본과 저율의 이자.
그 다음에 강남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통합된 국내 시장이 있었고, 특히 이제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고, 아까 말한 그 석탄 있죠? 석탄이 풍부했고, 등등을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일본에, 나에서 이제 일본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이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 반대는 뭐죠? 산업자본주의 쓰시면 돼요. 이 산업자본가들이 에단 스미스를 환영했던 게 뭐냐면, 상업자본주의는 정치권과 정경 유착식으로 이번에 최순실 게이처럼 특권을 얻어가지고 가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산업자본주의는 뭐죠? 자유시장을 강조해. 시장을 강조해. 그걸 이제 상당히 강조했던 것이고요. 아유, 날파인지 목인지 이게 되게 많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시장은 뭐냐? 보이지 않는 손. 이거는 그 가격의 자동 조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부가 그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법 질서를 말하는데 이르시고, 이거는 정부 역할은 자유방임, 야경 국가론, 그 다음 작은 정부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2번하고 3번은 이제 그 일사과와 관련된 것 같아. 요거는. 근데 1번은 산업자본주의 개념은 좀 아셔야 되겠죠? 보통,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인데, 상업자본주의는 뭘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거예요? 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는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금융자본주의는 뭐죠? 이거는 이제 금융자본이,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데서 형성되죠. 그래서 상업자본은 언제 형성됐어요? 발전된 게. 지리산의 발견 때. 그 다음 산업자본은 산업혁명 때. 그 다음에 금융자본은 언제 형성됐죠? 제국주의 시대 때, 19세기 초중반 때 발전됐고, 이때 무슨 혁명이 나왔죠? 제2차 산업혁명이 나왔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보죠. 5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무lim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산업혁명과 관련인데, 예전에는 멘데스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멘데스 세계관 특징이 뭐예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량,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건 이유가 뭐냐면 생산력이 그 당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인구 증가율을 보면, 이렇게 천천히 일어났어, 천천히. 네. 아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그래서 요걸 좀 선명하고 미세적으로 보면 요렇게야. 이런 식이야. 그냥 올라갔다가 어느 중간에 한계가 이르죠, 생산력에. 그럼 좀 내려갔다가, 인구가 많이 죽으면 또 올라가고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증가하지 못했어. 근데 이게 갑자기 증가된 게 어느 때야? 산업혁명 때죠. 산업혁명 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생산이 발전되면서 기가 이제 농업 생산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종의 한계의 수학 체감의 법칙의 어떤 틀을 깨게 되면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업 생산을 하게 되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최근엔 또 다른 요인이 생겼죠. 삶의 질을 강조하면서 이제 애를 낳으면 뭐하냐, 먹고만 살면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에서는 감소가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요인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또 설명돼 있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산업이 발전되면 일단 농업 생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때 이 농업 생산을 초래한 요인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걸 제2차 인클루전 농업혁명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이 지적했더라고. 왜 지적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당시에 농업발전 초래한 요인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농업발전 초래한 요인이라면 산업혁명 요인이라는 것은 뭐죠? 농업혁명이었으면 맞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농업발전 초래한 요인은 농업혁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농업혁명 외에도 뭐냐면 요인을 쓰다니까 농업혁명의 한 가지를 써니까 생산물 있죠? 그 농업 생산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걸 써야 되지 맞지 않냐. 그러니까 농업혁명보다는 그 당시 농업혁명 때 어떤 것들이 발전되는가, 왜 그런 것들이 발전돼, 이걸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맥락을 보니까 맞은 것 같아. 여기에 농업발전초는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농업발전이 일어났잖아. 농업혁명이라고 하면
이게 동호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농업발전, 농업혁명이 일어난 요인을 쓰라고 했으면 뭘 써야 되겠어요? 일단 예. 농업발전 요인. 인구가 증가되죠.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이 증가돼. 이걸 써야 돼. 그게 맞아. 농업발전이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난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혁명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의 배경을 쓰라는 거잖아. 그러면 인구 증가와 그 다음에 그 농업생산 증가 이걸 써야 돼요. 농업생산 발전. 그 답을 곤치세요. 인크루즈 운동이 아니라 인구 증가, 그 다음 농업생산 향상. 요걸 써야 돼요. 그게 맞아. 어떤 분이 잘 지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당시 농업발전의 초래한 요인, 농업혁명이 일어난 요인을 쓰라고 하니까. 예,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수정판에 그걸 좀 다시 수정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이 당시 연구에 발달했던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 쓰시오.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면직문은 깔아야죠. 면직업.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잠깐 보시면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아이고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580페이지 보면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있는 것을 빼왔는데 일단은 그 면직물 발달되고 그러면 뭐가 이제 하냐면 일단 뭐가 기계가 발달되죠. 기계는 뭘로 만들어? 제철업이죠. 그 기계 돌리면 뭐가 있어야 돼? 석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강산업과 제철업 이런 거 쓰셔야겠죠. 그래서 강산업, 제철업, 그다음에 기계공업 이렇게. 근데 제일 강산업과 제철업이 될 것 같아요. 산업은. 예.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자, 노동자에게 족쇄만큼 말고는 잃어버릴 것이 없으므로 단결할 것을 요구하는 부서는 마르크스의 공상당 선언이에요. 유명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아마 역사과보다는 일사과 문제로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요게 또 유명한 말 있죠. 공상당 선언 망국의 프로레타리아와 단결해라. 이런 것도 있죠. 슬로건도 있고. 그래서 요거 좀 애워두시고요. 지금 뭐 날파리하고 모기가 빠지고 우리 나가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들도 먹고 사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주기도 하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